시작을 빨리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딸기농가분들은 4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많이 바빠지게 되고 그냥 문 닫으러 가야 되죠. 예, 자꾸 하우스에 머리 가질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들려요, 귀에. 더군다나 추워가지고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네, 드디어 정식을 시작합니다. 정식하고 초반에 이제 뭐 피트모스라든가 혼합상태라든가 거의 이제 우리 남농가분들은 한 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거의 혼합상토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소독하는 거라는 게 안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뭐 피트모스 쓰는 분들은 소독해서 몇 년씩 쓰시는데 우리 남농가분들은 혼합상토 쓰고 한 번 쓰고 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 소독 과정을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소독 과정은 포트하고 화분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다 버리시고 나서 뭐 락스든 가산화수든 무조건 넣었다 빼내는 걸로. 그리고 화분도 일단 한번 씻으세요. 잘 씻고 포트도 다 털고 한번 씻고 소독하는 과정 꼭 거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락스 많이 쓰거든요. 락스가 제일 싸더라고요. 한 통에 그 10리터 좀 넘은 건가? 그게 6,0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진하게 해가지고 일단 담갔다 빼거든요. 효과 그것도 좋더라고요. 과산화도 되게 비싸잖아요, 요즘에. 네. 아니, 그러니까 소독하기 전에 씻으셔야 돼요. 소독하고 나서는 씻을 필요 없죠. 네. 아니, 좀 말려야죠. 미리 해놔야죠, 그러니까. 그 젖은 상태로 하시면 상토 다 달라붙으니까 안 되고. 분무식으로 하고, 조리관 분무식으로 깔아놓고 하면 아래쪽에 소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도 가끔 위에만 쭉 뿌리면 다 위에서 쭉 뿌리는 분들이 있는데, 아래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네, 마트에 가면 락스 팔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유한락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락스입니다. 유한락스는 회사 이름이고요. 락스라고 팔아요. 이렇게 가면은 파란색 통에 10리터인가 그럴 거예요. 말통으로 많이 쌓여져 있어요. 식자재마트 그런 데 가면은 많이 있어요. 그거 진하게 타세요. 그냥 싸니까. 네, 그게 제일 싸요. 효과도 괜찮고요. 무조건 다 넣었다 빼세요. 그리고 핀도 씻으셔가지고 무조건 다 넣었다 빼고요. 핀은 좀 푹 담가놓으세요. 담가놨다 한 10분 담가놨다 빼시면 돼요. 어차피 다 포대나 그런 게 망에다 담으실 거잖아요. 담았다 빼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분이든 포트든 무조건 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적호스를 많이 다 쓰실 거면은 점적호스는 어떻게 넣었다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그렇게라도 씻어주셔야지 점적호스는. 정식하고 나서 일단은 조루관주를 꼭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뭐 파고 심고 하다 보니까 좀 간격이 유격이 있거든요. 뿌리하고 상토하고 조루관주 한번 쭉 해주시면은 상토하고 뿌리하고 딱 밀착이 되기 때문에 활착도 잘 되거든요. 귀찮더라도 한 번 정도는 정식하고 나서 조루관주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정식하고 나서 초반에는 계속 맹물 주세요. 맹물 주면은 한 4일 정도 지나면은 흰뿌리가 살짝 비칠 거예요. 그때부터 양이 들어가면 되는데, 첫 번째는 3월달에는 양액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1회나 2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분이 좀 좁아가지고 빨리 마르는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거는 양액 한 번이나 아니면 2번 정도인데,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줄 때는 양액만 들어가시고 2번 주게 되면은 양액 한 번, 맹물 한 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기 지나면서 물 주는 횟수 늘리게 되는데, 보통 어미어 상토를 남은 농가분들은 거의 6대4, 우리 농가들 6대4짜리나, 그러니까 펄라이트가 40%나 30%짜리 많이 쓰시는데,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주는 시기가 보통 4번 정도 보통 주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5월달 되다 보니까 뿌리도 어느 정도 꽉 차는 상태고, 위에도 거의 그늘이 지는 상태고, 4번 정도 주시는데, 가끔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5대5짜리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펄라이트 50%짜리. 좀 비싸긴 한데 나는 물 빠지면 좋은 거 쓰겠다라고 쓰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물을 조금 횟수는 늘리셔야 돼요. 금방 물 빠지거든요. 근데 비싸긴 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 비싼 거 쓰실 필요는 없어요. 펄라이트 40%, 30%짜리 쓰고 물 조절 조금 하면 되기 때문에 비싼 거 쓰실 필요 없는데, 양액 한번, 맹물 한번, 양액 한번, 맹물 한번 이렇게 주시라는 이유가, 우리 육류할 때도 재배할 때 보면은 티번 많이 나오죠. 아무리 잘하시는 분들도 티번 조금 나오냐 많이 나오냐 잊혀야지 거의 조금씩은 다 나오거든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조금씩은 비치는데, 육류할 때도 티번 상당히 많이 나와요. 육류 런너 막 쏟아질 때 보면은 끝이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칼슘 이동 잘 못하고 염지 집적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주시게 되면은 두 번째 물 줄 때는 약간 씻어주는 개념이에요. 염류 집적되는 게 훨씬 덜 하거든요. 저렇게 하면 양액도 훨씬 많이 안 들어가고, 육묘기 때 그렇게 양액 많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물 관리 하시게 되면은 한동 200평 육묘한다 그러면 1톤 타면 남아요.
양에. 다 안 타셔도 아마 될 거예요. 7월 20일경에 양에 끊을 때쯤 되면은 3분의 1 이상은 아마 남을 거예요.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묘 포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월 20일 정도부터 물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포트 자묘 상토는 보통 이제 그것도 30%나 40%짜리 펄라이트 기준하게 쓰시는데, 그냥 마르면 주시면 돼요. 굳이 날마다 주지 마세요. 자묘 포트 물 주기 시작할 때 물 너무 자주 주게면은 뿌리 더 안 내리거든요. 아래쪽으로 뿌리가 잘 안 뻗어요. 그러니까 마르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면은 굳이 일부러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병이 없으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정식하기 전에 잠깐 담갔다 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오티바나 스포로곤에 잠깐 담갔다 빼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요즘 안 하시는 분도 많긴 해요. 요즘에 어미묘들이 모병묘 생산 잘 하시고 하다 보니까 요즘엔 잘 안 하시긴 하더라고요.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상토묘다 보니까 담갔다 빼면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하실 거면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풀이 약간 비치기 시작할 때, 맹물 반조 끝나고. 예. 근데 일주일이나 그 정도에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묘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잘 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런너 유인도 점점 빨라져요. 이렇게 육묘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5월 초 정도부터 이렇게 꽂기 시작했는데, 이제 4월 말게 되면 부터 꽂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6 정도로 해서 추세에 따라서 가끔 조금 올렸다 다시 내리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엽 제거는 보통 이제 3번 정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가육묘하고 양을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보통 3번 다 가능해요. 유인할 때 한번 따주시고, 7월에도 이제 꽉 차버리니까 통풍 잘 되라고 한번 따주시고, 8월에 한 번 정도 빼주시는데, 이 하엽 제거는 유인할 때는 최대한 좀 더 사진 보여드릴 텐데 최대한 좀 따주시고, 7월에는 내가 바빠서 못했다 하더라도 8월에 꼭 해주셔야 돼요. 8월에 해주시는 거는 통풍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하엽 단절에서 뿌리도 나오기 때문에 붉어지고, 그리고 화합이나 갈 땐 축진이 돼요. 3, 4일 정도가. 그래서 8월 달에는 꼭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정식하기 전에 아까 수분 함량 맞추면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보통 2줄로 정식하게 되면은 점조고스는 안쪽에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한 줄로 정식하는 화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점조고스가 밖으로 깔리는데, 2줄로 심어서 그냥 안쪽에 깔으시는 게 좋은데, 런너는 차가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밖에다 깔으면 자꾸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럼 그거 빼내다 보면은 약할 때 런너 빼내다 보면 많이 부러지거든요. 점조고스는 안쪽으로 이렇게 깔아주시는 게 좋고, 밖에다 펴놓으면 밑으로 흘러내리기도 해요. 많이. 여름에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점조고스가 많이 울잖아요. 그래서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점조고스는 안쪽으로 이렇게 깔아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육매장 지으실 때 조금 내가 공간 여유가 된다, 폭이 좀 넓다 그러면은 자묘 포트하고 어미묘 화분하고 간격을 띄워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너무 딱 붙어놔버리면은, 일단은 문제점이 어미묘가 크면은 아무리 끈을 치고 해도 1번, 2번 묘들이 그늘이지거든요. 1, 2번 묘, 심하면 1번 묘들이 계속 그늘이져 있으면 뿌리가 잘 안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1번 묘를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 라운 런너들이 세력이 상당히 강해요. 두껍잖아요, 되게. 꽂다 보면은, 이렇게 휘어서 꽂다 보면은 너무 가까우면 뽑혀버려요, 이게. 특히 상토묘들은. 상토를 내가 꾹꾹 잘 눌러서 뽑혀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격이 좀 떨어져 있으면은 꽂기가 되게 편해요. 잘 안 빠지기도 하고. 이거 여유가 된다면은 조금 떨어뜨려 주는 게 좋은데, 떨어뜨려 줄 때 주의할 게, 이제 뒤쪽에 이렇게 꽂고 어미묘가 이렇게 크다 보면 이렇게 안 보여요, 여기가. 나중에 육묘하다 보면 이렇게 밑에 보면은 런너가 밑으로 기어 내려가 있는 데 상당히 많아요. 런너는 차가운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선선한 거. 밑으로 다 기어 내려가요. 근데 걔네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안 올려주면은 바닥에 금방 닿거든요. 그래서 뿌려 내리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선충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바닥에서. 그런 가끔 육묘 하시다 꽂으시다가 밑에 보셔가지고 밑에 내려가 있는 애들은 따주든가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게 좋아요. 절대 바닥에 안 닿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활짝되면 금방 이렇게 테이프들 나오거든요. 화방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화방 많이 나온 애들도 있고 조금만 나온 애들인데, 얘네들은 그때그때 바로 따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 나오고 바로 뒤에 또 따라 나오잖아요. 이게 따실 때 이렇게 절대 당기지 마세요. 요 시기면은 뿌리가 밑에까지 잘 안 내리는 시기 때문에 당기다 보면 잘못하면 뽑혀버리거든요. 꺾어주는 식으로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화방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따주시고요. 런너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나온 런너는 실처럼 나오는데, 얘네들도 당기지 마시고 되도록 꺾어주세요. 당기다 보면 잘 뽑혀요. 막 급하게 막 당기다 보면 뽑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꺾는 식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얘가 때문에 상당히 시간 많이 걸렸네, 얘가 따는데. 얘가도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따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분주돼서 한 2개 정도만 있으면 좋은데, 가끔가다 이렇게 2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거는 3개까지 나오는 경우 있는데, 2개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막 3개, 4개 되면은 런너 개수는 많을 수 있는데,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2개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애가도 빨리 따주시는 게 좋은데,
초반에 나온 조그만 애가들은 이렇게 조그매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면 잘 떨어지거든요. 그때 따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크면은 여기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나중에 뽑아줘야 되거든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나고. 그리고 얘네들 두면은 조금 크면은 여기서 런너들이 나와요. 다 나오는데 실처럼 가늘게 나옵니다. 그래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수량도 당연히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애가는 최대한 조그맸을 때 이 상태에서 바로 따는 게 좋습니다. 많은 건 이렇게 여러 개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한 개, 한 포기에서. 조그만 때, 이때 바로 따주시는 게 좋아요. 상토 채우실 때 이 점적 라인 지나가는 데서 상토 긁어내는 분도 있고 안 긁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호불호 갈릴 거예요. 어떤 분은 나 긁어내, 나 안 긁어내 그러는데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뭐가 좋다라고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육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점적 라인 들어가는데 상토를 절대 못 긁어내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거의 2배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채우는 시간에다가 긁어내는 시간까지 하면은. 근데 이건 안 긁어내고 그냥 위에다 깔 경우에는 단점은 있어요. 단점이 나중에 하나씩 뽑을 때 9월달 심으려고 뽑을 때 옆에 끝까지 다 따라 올라옵니다. 그럼 서로 막 뜯어내고 하다가 뿌리도 끊기고 해서 그런 거에 민감한 분들은 이걸 다 긁어내요. 근데 장점도 있어요. 이 점적호스를 5cm나 아니면 7cm, 10cm 이렇게 까는데 구멍이 하나씩 점적 핀이 맞으면 좋은데 안 맞아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는 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토가 채워져 있으면 물이 옆으로 다 스며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20일 날보다 물을 줄 때 이렇게 상토를 그대로 채운 상태로 하게 되면은 말라 죽는 애들은 없어요. 근데 이걸 다 긁어내면은 뽑을 땐 좋아요. 뽑을 땐 하나씩 쏙쏙쏙 올라오면 시간도 정말 절약되고 빨리 할 수 있는데 6월 달 넘어서 물 주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어미묘에서 물을 받아 먹으니까. 근데 8월 초돼서 8월 중순 정도에 어미묘랑 분리되고 하다 보면은 군데 말라 죽는 애들이 생겨요. 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걸 선택할 건지는. 그래도 긁어내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편하긴 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긁어내는데. 김선영 선생님처럼 육묘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거의 2배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긁어내요. 꼼꼼한 분들은 다 긁어내긴 해요. 뜯어낼 때 뿌리 뜯기는 건 좋은 건 아니긴 하거든요. 점적호스를 이렇게 딱 위에다 바로 까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폭이 좁다 보니까 이게 그늘이 상당히 많이 지거든요. 이렇게 좀 일본 묘들이 상당히 치다 보니까 뿌리도 안 내리고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요거 때문에 지금 타는 것 때문에 부지포 많이 깔으시잖아요. 부지포 깔으실 때 부지포 다 깔으셨는데 부지포가 상당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싼 거 쓰려고 하시는데 부지포 깔으실 때도 되게 중요한 게 부지포 깔고 나서 밑에 점적호스 까만색 점적호스가 깔려 있는데 점적호스가 보이면 안 좋아요. 점적호스가 보이면은 하얗게 했으면 또 타요. 이게 그 자리가 타거든요. 부지포 깔으실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점적호스가 안 비치는 거 정도 두께로 깔으시는 게 좋아요. 하얀색으로. 그래야지만이 타는 거 막아줄 수 있거든요. 얇은 거 깔으면 까르만 해요. 아, 까르나마는? 네, 맞아요. 그리고 비싸요. 그러니까 부직포 비싼데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이제 꽂으시는데 이거 그냥 한번 쓰고 버리지 마시고 돌돌 말아가지고 망에 넣거나 해가지고 한번 락스나 과선에서 담가 놓으세요. 또 쓰셔도 문제 없어요. 되게 비싸요 이거 부직포 하시. 어차피 잘라 쓰잖아요. 예, 미리 주문하시면 잘라서도 좋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구매하셔도 되는 게 공동 구매하시면 맞춤 주문하시면 잘라서 줘요 그만큼. 예, 개인별로 살라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잘라서 써야 되는데 자르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주문하시면 공동으로 주문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비치는 거 일단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안 비치는 거. 런너 꽂으실 때 이렇게 크게 이파리가 큰 다음에 꽂으시면은 얘네들 뱀에 꼬여가지고 잘 안 꼬이거든, 안 꽂히거든요. 꽂힌 것들을 푹 펴버리고. 그래서 잎이 너무 이렇게 클 때까지 두지 마시고 잎이 2개 정도 나왔을 때 그때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격 다 따시죠 요즘에. 타격 다 따시고 옆에 이제 견너너 나오는 거 무조건 따시고. 주로 이제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빨리 꽂으려고 여기서 나온 런너들도 다 꽂아요 초반에. 네. 서로 막 찝으시는데 이거 근데 심어놓으면 초반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6월달, 7월달 돼가지고 병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얘네들부터 병이 오기 시작해요. 무조건. 네, 약하니까 병이 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얘네들을 심었을 때 얘네들보다는 얘네가 수량이 25에서 30% 떨어져요. 얘네들은 안 심으시는 게 좋아요. 내 거라든 팔라고 하든 무조건 얘는 따주시는 게 좋고 초반에 5월달에 나온 런너들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되게 통통하고 세력이 좋잖아요. 그 시기 때만 이렇게 견넌너가 나오거든요. 5월 중순 넘어 5월 하순부터 나온 애들은 견넌너가 없어요.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5월 초중순에 나온 런너들은 여기서 땅으로 나오는 거 많아요. 2개씩 나오죠. 그리고 심하면 3개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그래요.
거기서 긴 것만 꽂으세요. 짧은 거는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보다는 좀 낫지만은 난 세력은 떨어지거든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세력은 런너 잘 나오다 보니까 꽂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육류 못하지 않는 한은 다 꽂을 수 있거든요. 이게 땅으로 나오는 런너 중에서도 긴 것만 꽂으시고 짧은 건 따버리시고 그렇게 꽂으시면은 진짜 FM도 이렇게 좋은 면을 골라 쓸 수 있거든요. 이 런너 꽂고 나서 그냥 막 틀어놓지 마시고 꼭 이렇게 앞으로 좀 늘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부직포 당기면서 이렇게 꽂으시고 꽂고 나서 그냥 방치나 버리면 이렇게 런너가 안쪽으로 휘어들어가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쭉 끌어당겨 놓으면 그 다음에 작업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꽂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쭉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작업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꽂으실 때 제가 최대한 입 많이 따시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여기 보면 이파리 조그만 거 하나씩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작업 안 하요. 이렇게 지금 꽂더라도 일주일 지나면 이 잎이 금방 이만해집니다. 꽉 차요. 금방 일주일만 지나면은. 근데 어차피 우리가 육묘 런너 유인할 때 딱 있다거나 런너 유인하고 잎 다 따잖아요. 조금 따든 많이 따든 어차피 약은 바로 치잖아요. 그럼 많이 따시면 돼요. 그럼 작업 한 번 더 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쪽 거 꽂으시면서 꼼꼼한 분들은 안쪽에 잎 또 따거든요. 그 작업에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따주시면은 어차피 유인 작업하고 나서 농약 치면은 바로 치는데 여기가 잎이 많이 있으면은 안쪽까지 어미효까지 약이 잘 안 들어가요. 어미효 관부 쪽 약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약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따주시면은 통풍도 잘 되기도 하고 어미효까지 약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꽂으실 때 잎을 최대한 조그만 거 하나씩만 남겨놓고 꽂으시면은 약치기도 편하고 그 다음 작업도 한번 덜 수 있고요. 물이 들어간 후에 좀 꽂았어요. 아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토를 꼭 누르긴 했는데 이제 빠질까 봐 이거 꽂기 한꺼번에 이게 지금 다 꽂은 거예요. 이런 거가 붙였다가 3일 전에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물을 꽂고 나서 주시거나 이제 꽂기 바로 전에 물 주신 게 아니라 그럼 뿌리가 밑에까지 많이 내려버리거든요. 이런 거는 한 3일 전에 물을 줘서 물을 주면 이게 팽창되잖아요. 상토가. 꽂을 때 되게 유리하다고. 이미 꽂혀가지고 딱 굳은 애들은 안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상토를 꼭꼭 채우실 때 꼭꼭 안 누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한번 위에서 그냥 쭉 깔아버리고 그냥 마른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앞에 거 꽂고 두 번째 꽂다면 이게 다 뽑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5월 중순부터 물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을 줄 때도 되게 중요한 게 조금 주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주는 게 불안하니까 말라 죽을까 봐서. 그러다 보면 뿌리가 8월달 되면 돌돌돌 말려야 뒤에 갈변돼 버리고 늙은 묘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토를 이렇게 채우실 때 한번 채우시고 콩콩 쳐주시고 한번 포트로 눌러주세요. 빈 포트로. 그 다음에 한번 더 채워주시면은 적어도 좀 덜 빠지는 형태가 되고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면은 꽂기 한 3mm 전 정도에 물을 한번 주세요, 살짝. 그리고 요 두 라인 꽂고 그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물 안 주는 거죠. 얘네들이 물 안 준다 뿌리 이만큼 내리고 그대로 있어요. 말라 죽진 않아요. 어미에서 물을 계속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꽂으실 때 여기도 3, 4일 뒤에 물 한 번 주시고 같이 꽂으시고. 부직포가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진 않거든요. 부직포 아래쪽으로 뿌리가 안 내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상관없어요. 자꾸 뽑혀서 염려스럽다 그러면은. 근데 꽂고 바로 물 주시거나 그런 건 좋은 건 아니에요. 6월 말에 이렇게 다 넘치는 거는 최대한 빨리 따버리세요. 내가 대롱이 달거나 아닐 거면은 최대한 빨리 따버리세요. 정리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건 안 따면은 1번면부터 끝면까지 이렇게 경사가지게 자라거든요. 이제 얘네들을 뭐 6월 20일이든 25일이든 끝까지 다 꽂았다. 그러면은 끝은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요게 점점 이렇게 경사졌던 게 일자로 이렇게 바뀝니다. 잠을 꽂는 거는 6월 말까지 일단은 완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6월 20일, 6월 말 정도까지는 꼭 완료해 주시고요. 입재가는 왜냐면 잘 하실 거예요. 다 꽂자마자 이제 이 밑에 치치 당기고 이제 잘 자르시기도 하고요. 물 주는 거는 좀 전에 물 주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미리 뭐 5월 달 그렇게 주거나 그런 것만 하지 마세요. 자묘에 한꺼번에 물 계속 들어간다, 뭐 3일에 한 번,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주는 거는 6월 20일 넘어서 다 꽂고 나서 그때쯤부터 주시는 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합운하 되게 중요하잖아요. 화합운하를 보통 이제 8월 초, 7월 말부터 준비하라고 하는데 저희 농가도 이제 거의 지금 한 7월 20일 정도부터 준비 들어갈 거예요. 7월 20일 정도부터 준비 들어가는 거는 양액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합운하 시키는 조건들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딸기 몸에서 질소 빼는 거랑 온도, 저온 처리하는 거, 저온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밤이 길어지는 거, 다행 조건, 하엽제 가는 거 4가지 있는데 여기서 저온 관리하고 다행 조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못해요. 아까 다행 조건은 만막 처리하든가 그 정도만 돼야 되고 저온 관리는 에어컨 넣을 수 없잖아요. 용물장에다.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분화가 상당히 늦었어요. 8월달 온도가 높다 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8월 초부터 온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화분화가 되게 빨랐었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딸기 봄에서 질소 빼는 거랑 하엽제가 하는 거. 하엽제가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8월 달에 하엽제거는 7월 달에 내가 붙었더라도 꼭 한번 해주시라는 거. 보통 8월 10일 정도 딱 적당한데 8월 10일 정도에는
큰 입 기준으로, 큰 입파리 기준으로 2장이나 3장 정도 남기시고 놔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 그 입단 자리에서 폐뿌리도 나와서 관부도 굵어지고 화분화가 3, 4일 촉진되고 통풍도 잘 되고 웃자람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8월 달엔 꼭 해주시고요. 8월 10일경이 못 됐다 그러면 조금 뭐 8월 중순이나 쯤에 하실 수 있는데 이파리 하나 정도 더 남기셔야 돼요. 그때쯤에는 이파리 한 3개 정도 남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엽 제거는 8월 달에 꼭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몸에서 질소 빼는 거는 이제 2가지 형태인데 일단은 양에서 질자 들어간 다 빼시면 돼요. A통에, B통에 들어가는 질산칼리 다 빼시면 되고요. 질산칼리. A통에는 질산칼슘 빼시면 되고요. 얘를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를 기존에 양에 탔던 거에서 빼버리고 양액을 다시 타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거 귀찮아요. 또 탈래니까 얼마 주지도 않을 건데 아예 양액을 전체를 다 안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2가지 방법 다 질소가 몸에서 너무 빠져버리니까 8월 중순 넘어가고 하순 되면 이파리가 노래지거든요. 질소가 너무 빠지니까.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그런 묘가 좋다 그랬어요. 화분화 잘 됐네. 어떤 노란 묘가 좋다 그랬는데 그런 묘들은 실제로 생산량이 더 떨어져요. 많이. 너무 질소가 빠지니까. 그래서 질소를 그렇게 끊었더라도 8월달 되면은 양액을 다시 타가지고 하는 분들도 질소가 없으니까 질소가 있는 영양제들을 관주나 아니면 연면살포로 2-3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양액을 아예 끊었다는 분들도 아무것도 안 주다가 8월 달에 8월 10일, 20일, 30일 정도에 3번 정도 EC 0.6 정도로 해가지고 반주를 한 번씩 참여해 밀어넣어 주시면은 그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 너무 생산량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런 거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묘하고 잠욕끼리 절단하는 거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이때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잠욕끼리 절단하는 건 굳이 그때 하지 마세요. 8월 초, 7월 말에 제일 뜨거운 시기잖아요. 딸기한테. 이 시기 때 손대면은 런너가 이렇게 경화가 덜 돼 있다 보니까 까맣게 먹어 들어가는 게 많아요. 꼭 줄기마늘병처럼. 그래서 그 시기 때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잠욕끼리 자르는 거는 8월 중순 넘어서 야간에 선선한 바람 불기 시작할 때 그때쯤 해주시면 돼요. 잠욕끼리 독립시키는 것도 자르는 것도 지금 점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8월 말 정도에 상당히 많이 하세요. 얘네들이 런너가 다 경화되고 나서 그럼 까맣게 먹어 들어가는 거 훨씬 덜 하거든요. 8월 말 정도 해주시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입절단하는 거 뭐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남은 농가분들은 또 이렇게 까맣게 먹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2cm 정도 남기고 손으로 쭉쭉 찢으시는 분들. 다른 지역이 이제 많이 따라요. 다른 지역들에서 남은 농가분들 것 보고 상당히 이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김선영 대표까지 없어진 용매장이지만은 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변화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남은 요런 형태 보려고 용매장 형태라든가 입 작업하는 거 이런 거로 많이 와가지고 용매장 형태도 이런 형태로 많이 따라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 제거도 그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미묘 제거하는 거 작년에도 제가 볼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송동 때문에 제가 요 실증 연구를 해봤었는데 특히 송동 농가분들이 여기 지금 농가분들도 계시는데 어미묘가 튼튼해야 자묘가 튼튼하던데 특히 줄기반응병 이런 게 이제 얄밉게 6월 말 7월 초에 다 꽂고 나면 그때쯤 오기 시작해요. 어미묘가 그 시기에 마시가면 뒤에도 다 잘라내 버렸는데 더 꽂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어미묘 죽으면은 뽑아내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펑크가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습니다. 보충할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7월 초 다 꽂고 나서는 7월 초에 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어미묘를 제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묘에 양액 들어가니까 문제 없어 그러고 병이 좀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미묘 제거 시기는 7월 말 8월 초 그때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거를 시기별로 한번 제거를 해봤어요. 또 병이 얼마나 많이 올까 아니면 자묘들이 생육 상태가 어떨지 그걸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생육 조사는 이제 병도 해봤지만은 지하부 쪽 생육을 조사해봤어요. 지하부 쪽 우리가 묘 살 때 지상부처럼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하부 쪽이 얼마나 좋은지 뿌리가 얼마나 잘 발달됐는지 양분이 그만큼 축적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뿌리 개수라든가 무게라든가 뿌리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거거든요. 2번 정도 조사를 해봤었어요. 재작년에는 정식 시기가 상당히 빨랐잖아요. 그래서 정식 바로 전까지, 아니면 8월 중순에 한번 이렇게 2번 해봤었거든요. 2군데에서 해봤었는데, 일단 8월 중순에 해봤던 거는 뿌리 발생량이 일단 늦게 제거한 걸수록 뿌리 개수는 더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뿌리 무게를 봐도 뒤쪽에 제거하는 늦게 제거할수록 뿌리 무게가 많았던 거죠. 저항량분이 더 많은 거죠. 병 같은 경우는 두 농가다 차이가 없었는데, 2번째 농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점을 잘못 설정해서 병이 좀 줄기반응병이 있었는데, 여기 위치가 제가 이제 천창 개폐하는 거를 간과하고 천창 개폐하는데 바로 밑에 쪽에다 이렇게 지점을 설정해 놨는데 천창 개폐 다 아시겠지만은 효과는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천창 개폐가 우적센터가 있어가지고 비가 온 문이 닫혀야 되는데 소나기가 올 경우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확 닫히면 좋은데 천천히 닫히잖아요. 내만 소금 막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다 비가 다 맞는 거예요. 그 밑에 쪽이.
근데 이쪽이 타피는 어미오 있는 쪽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이 좀 전체적으로 좀 주기반응병이 있었고 자른 형태에 따라서 병이 많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자른 시기에 따라서는 차이는 없었고요. 근데 정식 바로 전에 조사해봤을 때는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그다음에 드론과 다 마찬가지로 늦게 제거한 걸수록 뿌리 개수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뿌리 무게, 정액량분의 차이죠. 모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말린 상태인데도 1g 이상 차이 난 거니까 상당히 차이가 25% 이상 많은 거니까 차이가 많이 났었고 줄기반응병도 한웅가는 전혀 병이 없었고요. 태, 처리고 다 제거한 시기별로 그리고 한웅가도 천창계피던 농가도 그게 뭐 얘 때문에 병이 더 많다, 빨리 제거해서 병이 많다, 늦게 제거해서 병이 많다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시드름병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화보 사달 그래프에서 봐도 딱 나타나잖아요. 늦게 제거한 걸수록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어미묘 쪽도 뭐 우량묘로 공부를 못했었고, 근데 지금 기술원하고 협력해서 이제 작년부터 공급하고 있는데 어미묘가 솔직히 좀 좋은 면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미묘가 병이 있다 보니까 걱정돼서 빨리 절단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올해부터도 일단은 작년에 드린 좋은 어미묘 심을 거잖아요. 어미묘 멀쩡하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두신다고 했으니까 올해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분명히 그 농가분이 지금 올해 어미묘를 받아갔기 때문에 제거하는 일 일단 봐야 되겠고요. 저쪽에 송독분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미묘는 7월 말 8월 초에 제거하는 게 잘못 생육당하는 건 제일 좋다는 거 그냥 그렇게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묘 키우면 좋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마냥 큰 포트 쓸 수는 없는 거니까 10mm 이상이면 좋은 거 아닐까 생각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도장 안 된 거 굳이 찾지 마세요. 이렇게 도장 안 되면 정말 좋긴 한데 우리 지금 날씨상 8월 달 도장 안 되면 찾기 힘들어요. 그냥 도장한 거 위에는 보지 마시고 지하 부분 보세요. 뿌리가 얼마나 잘 발달됐는지. 그리고 화분화는 의심스럽다 그러면 뷰로센터 맡기셔가지고 화분화 공격 쭉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이제 마사묘에서 하는 애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굵은 뿌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런 딸기묘 심고 싶긴 할 거예요. 근데 요런 묘 하시려면은 정말 고생스러워요. 예전에 마사묘 하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는데 딱 털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사묘들은 우짜라묘 그나마 조금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7월달에 한번 8월달에 한번 이렇게 하엽 제거 해주시라 그랬잖아요. 꼭 해주시는 게 좋고 외화제 지금 또 가끔 쓰시긴 하는데 이건 정말 잘 쓰면 좋긴 해요. 적당량으로 적기에 쓰면은 괜찮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냥 환경관리 통해서 안 쓰고 해주는 게 좋은데 정말 쓰실 거면은 적기에 적당량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가끔 웹에서 이제 내가 묘를 실패하기도 하고 묘가 좀 모자라거나 용묘를 안 해서 웹에서 사올 때 묘를 사올 때 옛날 분들 이렇게 짱짱한 묘 좋아하다 보니까 키 작은 묘 그렇게 좋다고 그러고 사오시는데 그랬죠. 요즘 같은 날씨에 키 작은 거 짱짱한 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외화재 쓴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냥 지하부만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창음방도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별로 아닌데 고정해 놓을 건지 올렸다 내렸다 할 건지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묘들 탈 때는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묘가 실제로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묘들은 의심해 봐야 되고 이런 묘 사서도 이게 10월달 돼도 그대로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꽃대도 짧게 나와요. 짧게 익지도 않고 따기도 힘들고 이런 묘들은 일단 의심부터 해보셔야 돼요. 런너 자르실 때 들어가는 쪽은 길게 자르시고 나가는 쪽은 짧게 자르세요. 병이 거꾸로 타 들어오는 경우는 없는데 이쪽은 길게 자르시는 게 좋은 게 보통 이제 7월, 8월 말 정도 이렇게 자르신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끝묘들이 경화가 좀 덜 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짧게 자르면은 점점점 먹어 들어가도 관부까지 까맣게 먹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줄기많은 병이 아닌데도 경화가 덜 돼서 먹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길게 자르시는데 되도록이면은 딸기 런너 보면은 이렇게 마디가 있을게요. 마디 위쪽을 자르시는 게 훨씬 좋아요. 병이 더 한번 걸러주거든요. 근데 마디가 들쭉날쭉해요. 10cm 안에 있는 것도 있고 15cm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10cm 정도에 잘라주시는 게 좋은데 되도록이면 마디가 10cm 안쪽에 있다 그러면 마디 위쪽을 절단해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요즘에 제일 골칫거리가 이거잖아요. 줄기마늘병. 솔직히 탄저병은 이제 약이 잘 나와서 보호제도 있고 치료제도 있어가지고 탄저병 때문에 내가 다 갈아엎었네 포기했네 그런 농가들 이제 없어요. 줄기반응병이나 시드름병 때문에 이제 제일 고생인데 줄기반응병이 지금까지는 등록된 약제가 없어요. 아직까지. 줄기반응병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외화된 묘보다는 도장묘 차라리 이게 낫다 그랬잖아요. 뿌리만 좋으면은 줄기반응 참 얄밉죠. 6월 말 7월 초 와요. 그러니까 어미묘부터 와가지고 자묘로 점점점 넘어가는데 문제가 이게 육묘상에서 멀쩡해요. 지당부가. 근데 얘를 이게 멀쩡한 줄 알고 갖다 심거든요. 까맣게 먹어 들어가는데 육묘상에서는 지당부가 다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멀쩡한 줄 알고 갖다 심는 거예요. 근데 심으면은
공포에 딱 들어가면 죽어요. 지도 죽고 옆에 있는 놈도 같이 죽여요.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들어간 애들은 줄기반응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경화가 돌돼가지고 까맣게 먹어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딸기 많이 하시고 참 꼼꼼하신 분들 같이 관찰 잘 하시는 분들 이게 구별이 되거든요. 경화가 덜 돼가지고 까맣게 먹어 들어가는 애들은 경계가 확실하게 집니다. 근데 줄기반응병 걸린 애들은 점점 이게 연해져요.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말이 이렇게 쉬운 거지 구분 잘 안 되거든요. 좀 의심난다 그러면은 아예 빼놓으세요. 빼놨다가 나중에 보식물로 쓰면 되니까 아예 제껴놓으시고 여기 있으면 딴 거 멀쩡한 거 갖다 심으시는 게 좋아요. 요거 이제 8월 하순 정도에 딱 갔을 때 이파리 색깔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이 정도 색깔이면은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노랗다 그러면은 진짜 질소를 완전히 빼버린 거, 한 달 이상 빼버린 거고요. 그럼 생산량이 너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건 아니고요. 이 정도 진녹습니다. 연한 녹색 정도. 이 정도 색깔이면 딱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묘 어떠세요? 요런 묘만 다 갖다 심었으면 좋겠죠. 예? 키워주면 좋겠어요. 키우셔야죠. 보면은 뿌리도 일단은 멀쩡합니다. 색깔이 위나 아래나 색깔이 일정합니다. 일단 밑에 갈변이 안 됐어요. 이런 거는 물 관리를 6월 하순 정도부터 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뿌리 양도 적당하고 이게 지금 8월 말 9월 초에 뽑았을 때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육묘를 딴 데 계약해놓고 묘를 내가 육묘를 안 했을 때 계약하고 나서 육묘장은 2번 정도 가보는 게 좋은데 7월 초에 한번 8월 말 정도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은데 7월 말에 내가 만약 산책에다 육묘 계약을 했다.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세요. 7월 초에 가가지고 내 육묘장 계약한 육묘장 갔는데 다 안 꽂았어요. 끝까지 군데군데 벼 있어요. 그럼 걔는 계속 꽂고 있다는 거거든요. 걔네들 어린 묘예요. 묘가 나이를 덜 먹은 거거든요. 걔네들 화합은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심고 나면은 나중에 꽃대가 군데군데 나오고 군데군데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런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우리가 육묘할 때 보면은 6월 말 7월 초까지는 정말 잘해요. 근데 7월 8월 못 견디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뜨거운 시기예요. 딸기한테 제일 힘든 시기. 그래서 8월 말에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렇게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병이 있는지 없는지, 단전병이 있는지, 시드름병이 있는지 보시고 뽑아서 딱 뽑으면 저렇게 뽑혀 올라와야 돼요. 딱 뽑았는데 상토가 이렇게 다 안 털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뽑았는데 상토가 반만 끊겨 또 뿌리가 덜 내린 것처럼 올라와요. 상토가 떨어져요. 뿌리가 덜 도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꽂았거나 물 관리 잘못됐거나 아니면 뿌리가 밑에 막 갈변돼 있어요. 돌돌돌 말려가지고 그러면 물을 너무 빨리 줬거나 물을 너무 많이 줬거나 관리 잘못한 거거든요. 요렇게 계약해놓고 그냥 심기 전에 바로 가지 마시고 한두 번 정도는 가가지고 요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 것도 그래 가끔 뽑아보세요. 가끔 준비하면서 뿌리 상태가 어떤지. 화분은 지금 잘 건강하고 계시는데 남원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9월 중순 이후에 9월 15일 이후에 심으실 거다 그런 분들은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근데 요 뭐 9월 10일 이전에 좀 일찍 심고 싶다 아니면 9월 10일쯤에 심어야 되는데 화분화 됐는지 안 됐는지 조금 의심스럽다 그런 분들은 이제 화분화 건강하러 가져오시는데 가져오실 때 한꺼번에 막 몰려요. 지금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근데 가져오실 때 포트에서 뽑아오실 때 첫 번째 묘, 중간 묘, 끝묘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오시는 게 좋아요. 주로 저희가 끝에 거부터 봐드리거든요. 끝에 거 돼 있으면 거의 다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끝에 거부터 봐드리는데 가져오실 때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시려면은 상토는 좀 떨어버리시고 뿌리도 좀 잘라버리세요. 관부만 가져오시면 돼요. 관부만 가져오시면서 1번묘, 중간묘, 끝묘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해오시면은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거든요. 상토째 가져오시면은 갖다 털고 자르고 하다 보면은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게 가져오시면은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 저희가 시기 언제쯤 심으세요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니까 그렇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묘를 딴 데서 사오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육묘했는데 조금 빨리 심고 싶다 그런 분들 우리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고에다 많이 저장해 놓으시는데 저장하실 때 온도 설정 잘 해주셔야 돼요. 낮을수록 좋은 줄 알고 계속 낮은 온도에다 이렇게 저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화분하고 빨리 되는 줄 알고. 근데 여기 온도 보시면은 10도까지는 그래도 효과가 있어요. 화분 효과에 낮을수록 15도까지 나갈수록 좋은 거고 근데 10도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은 요 온도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5도 이하가 되면은 오히려 더 화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냈던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농가분들이 가져와가지고 5도 이렇게 저장해놓으세요. 저장고에다 선선한 상태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도에다 해놓으면은 안에 이제 차곡차곡 쟁여놓으니까 숨을 쉬니까 실제 내부 온도는 한 8도 정도 되거든요. 3도 정도가 2, 3도가 더 높으니까. 그러면은 화분화 그대로 안 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됐던 그대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놓으실 때는 10도나 11도, 12도 요 온도에다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내부 온도는 14도, 15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온도가 적당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계속 저장해놓 오랫동안 마냥 해놓으시면 안 되는 게 10도가 넘어가다 보면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딸기한테는 잘 자랄 수 있는 온도는 야간 온도 우리가 잡을 때 9도, 10도인데 잘 크잖아요. 얘네들이 쟁여놓고 빛을 못 보더라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새 잎이 나와요. 난 6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안에서 노란 이파리가 나옵니다. 약한 이파리가. 얘는 살짝만 건드려도 뚝 부러져요. 근데 우리가 정식할 때 정식 초반에는 이파리 하나가 정말 중요한데 그게 뚝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하실 때도 6일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온도는 또 11도, 12도 이 정도에 저장하시고 6일 안 넘게 이렇게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병해충은 6묘기 때 나오는 거만 하도록 할게요. 탄저병은 아까 말씀드렸죠. 보호제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많아요. 제때만 약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태전이나 통동태전이나 이쪽에 지금 노주임묘 많이 하시는데 요거 묘를 여기도 지금 몇 분 타서 심으셨을 텐데 작년에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포장은 잘 됐어요. 어떤 포장은 한두 번이 관리 못하면은 이게 문제예요. 비가 잔뜩 왔을 때 요런 가들은 잘했는데 요런 거가 못했을 경우에 병이 확 번지기 때문에 놓으면은 진짜 만약 이 1200평을 6명이 산다고 6명이 정말 동시에 약치고 동시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한두 분만 조금 게을리하면은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놓으면은 뭐 일부 장점도 있지만은 그런 관리를 정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안 드시는 게 더 좋긴 하죠. 차근묘도 마찬가지고요. 탄저병 우리가 약 치실 때 보면은 재배할 때랑 육매할 때랑 시기를 좀 달리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재배할 때 보면 요즘 시기 때예요. 근데 한 5시쯤에 약을 친다 그러면은 저녁에 안 마르겠죠. 온풍기가 돌면 그래도 빨리 말라요. 온풍기가 안 돌고 그대로 있으면 닭엽을 내려놓으면 온도가 좀 잡혀 있으니까 5시간, 6시간 그대로 물기가 있어요. 근데 흰가루병 약을 쳤는데 흰가루병은 잡혔는데 저런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탄저병이 저로 들어가요. 흰가루병은 안 잡히고 탄저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재배할 때는 되도록이면 아침에 일찍 약을 치셔가지고 오전에 빨리 말르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 육묘할 때는 아침에 온도가 빨리 올라가기도 하니까 한 6시나 6시 좀 넘어가지고 약을 치시면은 식창 다 열어놓거든요. 금방 말라요. 육묘할 때는 오후에 늦게 약을 치시는 게 좋고 재배할 때는 오전에 일찍 쳐가지고 이파에서 최대한 물기를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모주 정식하기 전에 굳이 관주 처리 안 하셔도 돼요. 모티바나 스포록은 잠깐 담그셔가지고 하면 좋은데 상토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단점은 있긴 해요. 심어놓고 관주 처리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런 개별 포트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보호용 약재들은 이렇게 코팅을 하는 거예요. 코팅을 해서 병균이 안으로 침입 못하게끔 이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치료용 약재들, 모티바나 카브리오, 보가드 이런 약재들은 탄저병이 왔을 때 치는 약재들이잖아요. 그런 약재들은 이렇게 약이 침투해서 균을 잡는 거예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보호용 약재들은 이렇게 잎이나 과를 이렇게 딱 코팅을 해요. 그래서 균이 못 들어가게. 근데 잎이 또 크잖아요. 크면은 틈새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틈새가. 그래서 위에다 또 치는 거고, 또 크면은 또 치는 거고. 요게 이제 보호용 약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저병 같은 경우 그래서 치료용 약재도 있고 보호용 약재 있으니까 잘 선택해가지고 병이 왔는데 치료용 약점을 보호제 치시면 잘 안 들어요. 병이 일단 탄저병 온 상태에서는 보가드나 카브리오, 모티바 이런 것들 치료용 약제 위주로 하셔야 돼요. 흰가루병은 1년 내려 온다 그랬잖아요. 특히 요즘 육묘기 때 점점점 심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육묘기 때 못 잡으면은 재배할 때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흰가루병은 1년 내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우리 서량이 흰가루병은 제일 강하죠. 다른 품종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다른 품종이 흰가루병에 제일 취약합니다. 서량보다는. 시드름병은 약은 보호약제는 있는데 치료용 약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욕조 빨리빨리 제거하시는 게 좋고 수경재배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배지 온도가 높아요. 예전에 토양재배하고 온도를 낮게 잡을 때는 11월 중순 넘어가면 시드름병 안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딸기 수확을 하고 있는데 이것서 수확하고 있는데 시드름병 오고 있잖아요. 수경재배 하시면서 시드름병이 12월 달까지 꾸준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파리 보시면 아시잖아요. 거의 약간 색깔이 그런 식으로 마그네슘 결핍 비슷하게 알록달록해요. 잘 아시는 꼼꼼한 분들은 이파리만 보고도 이상했네 그러고 바로 뽑아내시거든요. 여기서 더 진전이 되면은 얘도 걸렸지만 옆에 끝까지 자꾸 감염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잎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색깔이 옆에 거하고 좀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럼 바로 뽑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뽑아내시고 재배사에서는 포기관주 위주로 하시면 돼요. 아까 코사이드나 포럼 같은 거 이 포기 뽑아낸 자리하고 그 주변만 이렇게 포기관주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역병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특히 곧 수경재배도 그렇고 토양재배 소독을 잘 하시는데 소독을 잘한 조건이라면은 육묘장에서만 2번 정도 약재 살포해 주시면은 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육묘장에서는 자묘에다가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2번 정도를 관주 처리해 주시면은 거의 병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토양재배나 수경재배 다 본포로 이렇게 소독을 잘 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육묘장에서 2번 정도 관주 처리 약재 주시면은 역병은 거의 막아줄 수 있습니다.
관주 처리 약제들이 많아요. 역병 같은 경우에는. 관부용은 병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똑같이 시들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이제 구분 잘 하실 텐데 뭐 역병이나 스트렘병이나 관부탄자로 다 시들어 죽는데 역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구멍이 뚫리거나 까맣게 이렇게 되는 형태고요. 스트렘병은 맨 바깥쪽 말고 안에 조금 들어가는 쪽, 물 올라가는 쪽. 이쪽이 탄저병도 뭐 관부탄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증상이 막 시작됐을 때 이미 시들어버리면 딱 자르면 다 전체가 다 까매요. 딸기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아가지고 이미 시든 상태에서 자르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요거 구분 잘 하셔가지고 맞는 약제 발포하셔야 돼요. 요거 말고도 관배우는 거 많잖아요. 헷갈리는 것들. 작은 뿌리파리도 시들어 죽고 운반병도 시들어 죽고 비슷한 게 상당히 많아요. 주기반응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제가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뽑아내시는 게 좋고 지금 등록된 약제는 없지만 딸기 시험장에서 약제 시험한 거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코니 레이스가 예방가가 좀 있다고. 예방가. 탄저병 약제 중에 다코니 레이스가 예방가가 조금 있는 형태고 주기반응병 같은 경우는 주로 6월 말 7월 초에 물이 많을 때 좀 많이 오고 있는데요. 6월 20일 넘어가면은 그전에는 잠유에 물을 안 줬었잖아요. 근데 6월 20일 넘어가면서 일시체매 하면은 잠유에도 물이 들어가요. 그전에는 잠유가 어미외에서만 물을 계속 먹다 보니까 어미외에 물을 많이 줬었는데 그 시기 되면은 어미외 물을 좀 줄여주세요. 잠유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미외에서 물을 안 뺏어가거든요. 그러면 그전처럼 똑같이 물을 4번을 줬다 그러면 어미 화분에 물이 과습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과습일 경우에 중기반응병이 더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유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미외 물을 좀 줄여주세요. 3분의 1에서 많게는 50%까지. 그렇게 하면은 중기반응은 조금은 좀 예방할 수 있거든요. 어미외에 6월 말부터는 물 주는 횟수나 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기반응병 걸린 애들 뽑아보면은 뿌리가 이렇게 하나씩 까맣게 가 있어요. 해충은 응애는 뭐 제일 잘하시면서도 제일 못 맡고 있죠. 전박잉에도 마찬가지고 전박잉어가 뭐 제일 많긴 해요. 재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육묘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성도 잘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계속 생깁니다. 이제 적어도 육묘기 때는 막아줘야 되겠죠. 재배사까지 안 따라가려면은 차흥회 같은 거 예전에 딸기 별로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차흥회가 지금 딸기 나오기 시작해요.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못 봤었는데 저도 2, 3년 전부터 하나 둘씩 보기 시작해요. 우리 나무 농가분들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진 루페, 돋보기 같은 거로 볼 수는 있습니다. 잘 보여요. 전박잉이나 눈 좋은 분들은 다 보이고요. 참원지응이 같은 경우는 육묘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안 보여요. 요거는 이제 해부현미경으로 봐야지 많이 보일 수 있는 정도고 요거는 선축 있는 것처럼 별로 꼬입니다. 육묘기 때 점점 늘고 있어요. 이것도 전박잉에만큼은 아니지만은 점점 늘고 있고요. 전박잉에는 색깔 아시잖아요. 이렇게 실거미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참원지응에는 선충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벽에 꼬이고요. 아마 이제 3월달 되면은 우리 재배하시는 분들 요것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 간혹 해마다 몇 분은 있어요. 이게 전박잉에 특히 재배할 때는 12월 초까지 완벽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잡고 지금은 이제 간간히 버텨요. 추울 때는 확 번식을 못하니까. 이제 3월 돼서 따뜻해지면은 한 달 만에 이렇게 번지거든요. 한 달 만에 2마리가 25만 마리 되기 때문에 요래 가지고 3월달에 포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진딧물은 그나마 내성이 좀 덜 생겨요. 약심은 잘 듣기도 하고요. 작은 뿌리파리가 이렇게 재배할 때만 많이 오는 것 같잖아요. 육묘할 때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 우리가 육묘 시기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3월 초에 정식하면은 초에 이때는 추워지기 무달 시간쯤 되면은 작은 뿌리파리들이 안으로 많이 들어와요. 걔네들이 어미묘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재배할 때는 보면 우리가 끄끄이 트랩을 붙일 때 뭐 정식하고 바로는 안 붙이거든요. 보통 9월 말 이때쯤에 끄끄이 트랩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9월달까지는 안으로 잘 안 들어오거든요. 안에가 뜨거우니까. 근데 육묘할 때는 정식하고 바로 트랩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 시기 3월달에만 거의 많이 들어와서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끈끈이 트랩을 육묘장에 붙이실 때는 정식하고 나서 바로 끈끈이 트랩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 시기 때 잡아주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육묘기 때는 굳이 뭐 약재 그렇게 많이 쓰실 필요는 없는데 끈끈이 트랩만 붙이시면 되고 재배할 때 보면 좀 차이는 있어요. 재배할 때는 이렇게 이파리가 빨개지면서 찌 꺾이는 애도 있을 거예요. 얘들 땡기면 뚝 떨어지고 얘네들 뭐 구더기들 가끔 군데군데 있으니까 바로 약재하시면 되고 육묘할 때는 거의 천적까지는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재배할 때는 뭐 예방 차원에서 곤충병원성 단충 그리고 2-3번 일어나 주시고 구더기 보이면은 이렇게 바로 잡아먹는 천적들 쓰시는데 육묘할 때는 트랩만 제때 잘 붙이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선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솔육묘, 토양재배하는 분들은 토양육묘 하는 분들, 차근육묘 하는 분들은 선충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해요, 실제로. 근데 고솔육묘 하는 분들, 내가 고솔육묘하고 하는데, 왜 떠있는데 선충이 올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까 딸기 런너는 선선한 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밑을 자꾸 기어내려가요.
바닥에 닿는 거 절대 그냥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로바로 따든가 끌어올리라고. 그래서 선충 상당히 그런 데서 많이 따라오거든요. 심지어 밑에 막 뿌리 내려가지고 그냥 있는데도 그냥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충 상당히 많이 감염되기 때문에 선충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일단 런너 안 닿게끔 하시고 8월달에 내마켓 같은 거 관주 처리하는 약제들 있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한 번 정도 감요 쪽으로 관주 처리하시면 많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선충 걸린 애들이 상당히 헷갈려요. 이게 참원증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뱀에 꼬여가지고 상당히 헷갈려라 하시거든요. 선충이 예전보다는 확 줄긴 했는데 선충하고 애지렁이 이런 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애지렁이 애지간하면 다 애지렁이가 이렇게 죽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애지렁이랑 헷갈려라 하지 마시고 선충하고 애지렁이는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참원증이하고 헷갈리니까 이런 거 의심스럽다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교육센터로. 해부염경을 보는 선충들이 참원증에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선충 같은 경우 토양재배는 꼭 소독하시고 올해 지금 토양재배 하시는 분들하고 고설육류 하시는 분들은 배지 지원하는데 토양재배 하시는 분들 신청 많이 하시긴 했는데 토양재배 하시는 분들은 토양소독제하고 계량제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소독제는 소일킹 위주로 할 거고요. 그런 올해 재배 끝나면은 토양소독 꼭 해가지고 하시게끔 제가 올해 다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토양재배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소독해가지고 선충 같은 거 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딱 맞춰서 2시간에 끝냈습니다.